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50대 여성분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질환과 증상, 원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불편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줄이고 손 건강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움직일 때 딸깍, 딸깍 소리가 나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걸려서 안 움직인다면 방아쇠 손가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힘줄을 감싸는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힘줄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힘줄이 뚱뚱해지는 것도 원인이기도 하죠. 주로 엄지손가락, 중지, 약지에서 잘 나타나지만 모든 손가락에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가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염제 복용이나 보조기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자꾸 걸린다면요,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밤이나 새벽에 손이 저려서 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 신경이 자꾸 약해지고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고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서 잠을 자다가 저려서 손을 이렇게 막 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손을 터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터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면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리는 부위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안쪽. 이 부분에서 저림이 주로 느껴지고요. 꼭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손가락만 주로 저리고 어떤 사람은 엄지,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손가락이 주로 저리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변화와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5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밤에 잘 때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찜질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걸로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고 변형이 좀 되고 그런다면요,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 관절 연골이 붓고 자꾸 손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변형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변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로 손가락 끝마디, 여기 끝마디가 이렇게 뭉툭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마디, 이 끝마디와 중간마디 다 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끝마디는 퇴행성 관절, 이 중간마디는 류마티스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엄지손가락 이 관절에도 잘 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은 여기저기 다 옵니다. 초기에는 약 드시고 온찜질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하면 증상이 좀 완화되지만 증상이 자꾸 심해지면 나중에는 손가락 변형이 심하게 오고 손가락 변형까지 오고 관절 연골이 다 망가지면 통증이 너무 심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인공관절도 하기도 하는데 손가락은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인공관절보다는 손가락 관절을 그냥 아예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시고 진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손목 부위에 여기에 통증이 심하다면 드케르뱅 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드케르뱅 병은요, 이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라서 그렇고요. 저 사람 이름 굉장히 싫어하는데 병 이름 중에 엄지손가락 요 힘줄이 이 좀 지나가는 통로에 좀 눌려서 여기서 자꾸 붓고 아픈 그런 병입니다. 이게 주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사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들한테도 나오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오지만 일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옵니다. 결국 드케르뱅 병도 정확한 원인을 잘 알기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하고, 내가 손을 많이 써서 생겼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확히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손을 쓰는 것은 아주 미미한 아주 일부 원인만 있을 뿐이고 전체적인 원인은 잘 모릅니다. 초기에는 이것도 손목 보호대 착용하고 소염제 복용하고 찜질하고 그러다가 심해지면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그러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여기 힘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사를 몇 번 맞다가 힘줄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면요, 수술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수술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고 비교적 좀 뭐랄까 에러가 거의 없다고나 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수술 쪽으로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힘줄이 점점 얇아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힘줄이 반쯤 끊어져 있거나 너덜너덜해져 있거나 굉장히 위축돼서 이렇게 쪼그라져 있거나 얇아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힘줄이 완전히 손상되기 전에, 힘줄이 얇아지기 전에, 힘줄이 지저분해지기 전에 그때 수술을 받으셔야 경과가 좋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병 자체가 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병을 완화시키려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또 힘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힘줄을 어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힘줄이 끊어지게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힘줄의 손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힘줄을 찌르느냐 안 찌르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가 힘줄을 안 찔러도 힘줄이 끊어지고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힘줄을 찌른다고 해서 꼭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줄을 찌르든 안 찌르든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힘줄이 괴사되는 것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서 바로 녹이는 것은 아니고 화학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손에 혹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불뚝 혹이 생기는 분이 있고, 손가락에도 혹이 생기는 분이 있고, 바닥에도 혹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손에서 생기는 혹은요, 그 물혹이 많아요. 물혹이라고 하면 결절종을 말하는데, 이 관절이나 힘줄 주변에서 생기는 물혹입니다. 물혹은 물이 들어있다고 하긴 뭐하고 그 젤리 같은 액체가 차 있는 건데요, 주로 손목이나 손가락에 잘 생기고 발가락에도 생기고 발등에도 생기고 손등에도 생깁니다. 주로 손과 발에 잘 생기는데 다른 쪽에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프지는 잘 않아요. 아프진 않지만 이런 혹이, 물혹이 생기면 관절이 좀 약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진 않지만 이게 많이 커져서 공교롭게도 혈관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신경을 누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힘줄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힘줄 누르면요, 힘줄이 움직일 때 걸리기 때문에 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등 같은 경우, 손등 같은 경우요. 주사기로 그 액체를 흡입하는 방법, 액체를 주사기로 이렇게 짜내는 방법이 있는데 재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절 주머니가 터져서 다른 방을 만든 겁니다. 이게 풍선이 한쪽이 약해서 작은 풍선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작은 풍선이 이 결절종 물혹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풍선 생긴 쪽에를 빼내도 계속 이쪽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재발 안 하고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고 자꾸 커지고 감염될 위험이 있고 터질 위험이 있고 그러면요, 수술적 제거를 하는데 수술할 때는 그 연결된 통로를 아예 다 자르거나 연결된 통로를 꼬매서 물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놓는데요. 그래도 재발을 합니다. 왜 재발을 하냐면 명백히는 재발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관절 주머니가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을 다 해결을 했으면 이쪽에는 안 생기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옆에 부분이 똑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해진 관절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결절종이 일단 한번 생겼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옆에서 생겼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같은 자리에서 생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선에 꽈리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그 꽈리를 꽉 묶어서 없앴는데 풍선이 전체적으로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꽈리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그럼 그 다른 쪽에 또 생기는 거죠. 결절종의 특징입니다. 결절종은 재발을 설명하고 수술을 하는데 뿌리까지 다 걷어내야 재발이 그나마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건강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방아쇠 손가락, 손목 터널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특혜류병병, 결절종 이거는 50대 여성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그렇죠. 물론 남자들도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도 잘 나타나죠.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50대라고 하면 요즘은 거의 70대까지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도 20년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손이 망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기만 넘어가도 영구적인 장애가 와서 손이 서툴러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뭔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증상이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영구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손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